여러분 안녕하세요。古山正之です。いつも韓国文化 YouTube チャンネルご覧いただき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さあ今回も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韓流20周年を記念して BS 富士で放送されましたドラマ応答せよ1997特番の中で特に注目されたコンテンツ、HOT トニー・アンさんのインタビュー、今回がラストとなります。第3弾を今からお届け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第1弾第2弾とご好評いただきました。ここでしか見ることのできないトニー・アンさんの貴重なインタビュー、今回第3弾はですね、多分これが一番貴重なんじゃないかなと個人的には思いますけれども、ファンダム文化ですとか、それからアイドルの立場から見たさまざまな裏話なんかを今日はお話をしてくださいます。貴重なお話、早速ご覧いただきましょう。トニー・アンさんお願いします。HOT가 새로 뭐 만들었던 문화 중에 팬덤 문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는데 네. 그때 분선으로 응원하는 시대였잖아요. 그쵸, 그쵸. 지금 응원법, 네. 라이트로 네, 응원하고 그쵸. 있는데 그때 약간 인상적인 응원 뭔가 뭐 분선도 그렇고 굿즈 같은 거 기억하는 거 있으세요? 팬들은 쓰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는데 좋은 기억. 그러니까 나쁜 기억까지는 아닌데 좀 이상한 기억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좋은 굿즈는 글쎄요, 저 뭐 제 입장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굿즈가 뭐가 있었을까요? 약간 이렇게 슬로건도 그때도 있었어요? 슬로건. 그때는 슬로건 있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저희 매니저 형들도 슬로건이 있었던 시절이라. 예. 이제 큰 경기장 같은데 이제 공연을 가면 갑자기 막 보면 땡땡땡 매니저 형의 막 그런 플랜카드들이 엄청 많이 걸릴 정도로 그런 일도 많았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굿즈가 많았는데 저는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굿즈는 아직도 좀 이해가 잘 쉽지 않은 굿즈가 그 DNA를 저희 DNA를 추출해서 이제 목걸이를 만들었던 그런 굿즈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DNA가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던 시절이거든요. 네. 왜냐면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CSI라는 그걸 보기 전이기 때문에 DNA가 뭔지 잘 모르던 시절에 갑자기 DNA를 가지고 목걸이를 만든다는데 저희 머리카락이랑 피를 굉장히 많이 뽑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엄청나게 엄청나게 그때 이제 피를 많이 뽑고 머리를 진짜 정말 뭉탱이로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DNA를 거기서 추출해서 이제 목걸이를 만들어서. 오피셜 굿즈였습니까? 오피셜 굿즈. 오피셜이에요? 네. 그 후에 DNA 굿즈는 있었어요? 그 다른 가수분들의. 그거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도 이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혹 저희 생각에 저희 딴에는 설마 피가 들어있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좀 무서운데 이게 또 투명했거든요, 목걸이가. 그래서 피가 이렇게 돼서 좀 무섭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투명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저희의 DNA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든 생각이 그 목걸이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한번 국가수에 한번 요청을 해보고 싶다. 이게 실제로 DNA가 들어있느냐라고. 근데 아마 들어있겠죠. 들어있겠죠.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최초가 아니었을까, 저는. DNA를 판매하는. 와, すごいな. 대박인 것 같아요. 네. HOT 활동하셨을 때 약간 신비주의, 비밀주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신비주의. 네.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추억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정말 매일매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저희가 이제 화장실을 안 갔어요.
화장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이 있으면 네. 방송국에 이제 계속 대기실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화장실을 가게 되면 이제 밖에 나가야 되다 보니까 네. 화장실을 일단 안 갔어요. 아이돌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뭐 이렇게 농담 삼아, 반 농담 삼아 하던 얘기가 있어요. 아이돌은 화장실을 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친비주의라는 네.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무도 저희를 화장실에서 보질 못하는 거죠. 저희도 분명히 생리현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여주면 안 된다. 그 예를 들어 그 싸는 뒷모습이라든가, 네. 이제 그런 향이라든가 그걸 절대로 노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방송국 화장실을 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팬이랑 만나면 그런 문제가 생긴데 그 스태프들이랑 같이 있어도 문제는 없었지 않으세요? 그 당시에 저희가 네, 그 당시에 저희가 추구했던 게 있는데 네. 이제 신비주의에서 좀 더 하나 뛰어넘는 게 네.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연예인들한테도 신비한 연예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국을 다니더라도 연예인들이 계시잖아요. 저희를 못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도 마주치면 안 되는 거고. 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쨌든 복도를 가다 보면 마주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호하는 분들을 이제 저희를 쫙 두르고 이제 안 보이게 그렇게 방송국을 들어가서 욕 많이 먹었죠. 꼴값이라고 욕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저희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저는 먹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연예인분들이 저희를 보면 굉장히 신기해하셨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네. 없으니까. 그런 이제 좀 신비주의에서도 좀 더 간 신비주의를 저희가 좀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 신비주의는 몇 년 계속 HOT 마무리까지 할 수 있었어요? 네, 거의 끝까지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와. 물론 뭐, 제 생각에 한 3집 이후로는 저희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신비주의 지키려고 술을 마시고 싶어도 그냥 멤버들 집에서 마셨어요.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저희 숙소에서 마시거나 멤버들 집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3집 정도 넘어가니까, 막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식당도 가고, 이제 포장마차도 가고, 뭐 클럽도 가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 내려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 그때도 방송국 화장실은 웬만하면 안 갔어요. 그럼 어느 화장실을 쓰셨어요? 이제 일단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나가서 여기 은행이나 은행? 네, 어디 대형 마트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냥 이렇게 훅 들어가가지고 와. 거기서 또 마주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야. 뭐 주유소 이제 이런 그런 데서 해결을 했죠. 우와. 뭐 그 이후로는 이제 저희 후배들부터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지만 저희는 되게 그게 중요한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응답하라 드라마 중에도 그 HOT 팬이랑 잭스키스 팬이랑 항상 약간 이런 한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씬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팬 사이에는? 일단 뭐 분위기 안 좋았죠. 네. 분위기가 근데 사실 잭스키스랑 저희랑 마주칠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마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냥 잭스키스를 섭외하면 저희를 섭외할 수가 없었고 저희를 섭외하면 아마 잭스키스를 섭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일하게 만나는 곳은 이제 아마 시상식 정도에서 이제 마주치는 게 거의 이제 많은데 그때 되면 이제 정말 수많은 가수의 팬분들이 이제 모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싸움을 아무래도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자리 싸움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밖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좀 싸움이 종종
나는데 실제로 그 응답하라에 나왔던 그때가 그 비 오는 날 네. 싸움이 났잖아요. 네. 그걸 저희가 실제로 봤어요. 차 진짜? 타고 네. 저희가 그때 그 KMTV라는 이제 네. 채널이 예전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요 프로를 네. 마치고 나오는 길에 비가 그날 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팬분들이 이제 차가 이제 나가야 되니까 네. 길을 터주려고 이제 막 그렇게 항상 이제 길을 막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네. 길을 터주려고 막 하다가 좀 시비가 붙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안에서 본 광경은 뭐였냐면 정말 재밌는 게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진짜 27년이 지났는데도 비가 오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다 흰 우비를 네. 입었어요. 그게 저희 트레이드 마크였잖아요. 네, 저희 클럽 네. H.O.T에. 네. 갑자기 다들 우산을 이렇게 쓰고 있다가 우산을 이렇게 접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니 비가 오는데 왜 우산을 접지?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우산을 가지고 막 격투가 네.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어우 얘네들 진짜 살벌하구나 우리 팬들 처음으로 이제 그걸 목격하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응답하라에서 그걸 보면서 있었구나 그때 이 글을 쓴 이 작가님이 거기에 네, 왜냐면 이거는 본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묘사하기가 네. 어려운데 저는 직접 봤었기 때문에 와. 그 후로 이제 팬분들을 되게 존경하게 됐어요. 네. 전까지는 그냥 동생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이제 굉장히 말도 조심하게 되고 좀 또 존중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때까지 팬덤이란 문화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세계적으로 팬덤이 생겼잖아요. 팬덤이란 문화가 그 가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문화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 때는요. 예. 저희 때는 저희끼리는 되게 좋았지만 이제 외부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뭐 특히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자기 자식, 딸 자식이 이제 공부 안 하고 매일 오빠들 쫓아다니고 이제 맨날 밤새고 공연장에서 매일 밤새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뉴스에서 이제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 시선에선 사실 조금 곱지 않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런 게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이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회사에서 만들어진 어떤 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수 하면은 이제 노래를 하고 음악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아티스트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돌이라는 개념이 딱 들어왔을 땐 처음에는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진 어떤 로봇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만들어진 시스템에 의해 이제 조종당하는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서 그때 이제 저희도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이제 속상했던 적도 많고 예. 왜냐면 애시당초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저희가 그걸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기사들을 봤을 때는 이제 슬펐죠. 근데 이게 지금 외부에서 우리와 팬덤을 바라보는 이제 시선이구나. 이거는 뭐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팬덤은 더 크게, 더 힘있게 생긴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의 팬덤을 보셨을 때는 그 토니상이 활동하셨을 때랑 큰 차이가 생겼던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글쎄요, 저도 뭐 제가 직접적으로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훨씬 체계화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 때는 저희를 직접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거든요. 보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왜냐면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팬미팅을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워낙 이제 저희가 특히 또 거의 다 신비주의다 보니까 워낙 보기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게 좀 한정돼 있어서 항상 이제 공연장 아니면 뭐 저희 숙소 이런 게 좀 한정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쨌든
교류를 많이 할 수 예, 있잖아요. 예, 예.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도 음. 뭐 SNS로도 가수가 직접 자기 이제 팬분들에게 대화도 나누고 예. 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팬분들은 지금 팬분들을 바라봤을 때 부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왜냐면 저희 때는 그런 소통은 사실 거의 없었으니까 무대에서만 서로 교류하는 게 다였지. 뭐 저희가 이제 따로 인터넷을 통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뭐 이름을 불러주고 이제 그런 거는 없었다 보니까 그게 가장 많이 바뀐 게 아닐까. 소통? 그래도 아티스트 쪽에서는 계속 자기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지금 아이돌 분들은 약간 힘들지 아닐까요? 훨씬 힘들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저희 때도 이제 힘든 부분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세상이 예. 돼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세계-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사실 작은 이제 실수나 이제 어떤 잘못만 해도 이게 너무 커지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끔 그런 건 있어요. 아, 우리 세대 때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세대 때 활동한 게 더 좋았던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만약 제가 활동을 했다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후배들이 그걸 또 잘 이겨내는 걸 보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이제 뭐 BTS나 NCT나 이렇게 글로벌한 팬덤을 갖고 있는 후배들은 어딜 가도 다 일일이 그걸 신경 쓰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어쨌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스케줄 중간에. 그럼 이제 밖에서부터 뭐 손님들도 계시고 밖에 팬분들 있고 식당 이제 아주머니도 계시고 저희 다 이제 저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밥을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밥 나오면 그 밥 먹잖아요. 막 이렇게 야 맛있다 하면서 반찬도 먹고 국밥 먹고 막 이렇게 먹는데 다 보고 있으면요 숟가락도 이렇게 젓가락도 이렇게 다 가지런하게 표정도 이렇게 딱 항상 되게 즐거운 것처럼 밥도 막 이렇게 못 퍼요. 살짝 퍼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나는 어디선가 누구에게 사진이 찍히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계속 그러니까 진짜 숙소에서 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머리가 누군가를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처음엔 좋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좀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도 이제 그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이제 딱 시켰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저희를 못 알아볼 수 있는 좀 나이가 많으신 그런 분이 하시는 식당을 갔거든요. 근데도 이제 가끔 이제 저희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면 진짜 다 같이 숟가락을 다 내려놓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 부담감. 그러니까 밥이 맛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이제 나중에는 거기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또 신비주의의 어떤 뭐 이렇게 보면 가장 최악의 단점이 아니었나. 그냥 편하게 싸고 막 이랬으면은 편한 이미지로 그냥 살았으면 괜찮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고이나. 지금까지 계속 그 활동하셨을 때는 물론 선물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받았던 선물 중에 제일 기억에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제일 기억에요. 근데 선물은 정말 사실 기억에 남는 선물은 너무 많고요. 너무 많고.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집을 막 둘러보는데 모든 집에 있는 살림이 다 팬분들이 해주신 거더라고요.
TV부터 냉장고, 뭐 전자레인지, 오븐, 가스레인지, 게임기. 그냥 집 자체가, 그러니까 집 빼고는 다, 모든 인테리어가 다 팬분들이 이제 해주신 와. 선물들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막 느낄 때 있죠. 와, 내가 진짜 되게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네. 그럼 임팩트 있었던 선물이 뭔가 있을까요? 제일 큰 임팩트. 임팩트라기보다 집을 사주겠다라는 얘기가 예, 있었는데, 집? 예. 제가 살던 아파트에 제가 전세를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을 선물로 사주겠다는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거절했어요. 예. 그거는 정말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 또 이제 그 당시 굉장히 고가의 차가 예. 있었는데 그걸 또 선물을 와. 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제가 그거는 제가 못 받겠다. 예. 저는 그냥 전자레인지로 만족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거절을 했던 이야. 게 있고, 또 초창기에는 나중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좀 황당한 선물도 많았어요. 예. 예를 들어 속옷이라든가. 와. 예. 근데 이제 제 속옷 말고 와. 이제 보내주신 분의 예. 그 속옷이라든가, 이야. 뭐 이제 그런 것들. 그것도 이게 새 거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열고 나서. 아니, 열어봤는데 막 윗돌이 나오고 막 아랫돌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받았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 다 확인하셨어요? 그 받았던 선물 그럼. 대부분 다 확인을 하죠. 예. 왜냐면 저희가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가면요. 네. 항상 매니저 형들이 쌀가마 아시죠? 예, 예, 예.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쌀가마가 있었어요. 네. 선물이랑 편지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사무실로 네. 거기에 이제 쌓아놓을 곳이 없어서 네. 항상 집에 퇴근할 때 저희한테 쌀가마 하나씩을 주고 퇴근을 해서 저희는 그걸 들고 집에 와.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조금 남는 시간이 있으면 이제 편지나 선물을 보게 돼요. 왜냐면 저희가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사실 이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진짜 교류할 방법이 없고 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희를 뭐 지켜보고 있는지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이제 되게 기운도 나고, 예. 그리고 뭐 갑자기 속옷 보면 깜짝 놀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いやー、すごいお話がいっぱいありましたけど、앞으로 응답하라 1990 그 보시는 분들한테 이 부분은 보시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다라는 약간 그 아드바이스나 추천이 있으시면. 일단은 뭐 토니안이 나오는 씬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토니안이 나오는 씬은 꼭 주목해 주시고요. 두세 번 돌려보셔도 네, 괜찮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재밌는 부분은 저는 이제 정은지 양과 네, 정은지 양과 이제 신소율 씨의 어떤 그런 가장 베프였다가 점점 이제 서로 좋아하지 않는 그룹을 좋아하게 되면서 좀 대립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국 학생들은 생활이 어땠고 또 뭘 좋아했으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드라마에 잘 나와 있어서 아마 또 한국에 관심이 많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때 90년대 97년도 한국의 또 문화는 저랬고 또 학생들은 어떤 생활을 했고 이제 어떤 스타들이 또 인기가 있었고 한국에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제 1세대 근데 지금은 제 5세대라는 말 있잖아요. 아이돌. 벌써 5세대군요. 5세대. 네. 거의 25년 정도 네. 됐습니다. 한국 아이돌의 역사가.
지금 그 5세대, 4세대, 5세대 그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 보실 때는 제 1세대의 역사를 만들었던 토니안 산이 어떤 느낌이에요? 야, 이거 되게 사실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요즘 따라 특히 더 저는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뭐 유튜브나 이제 뭐 인스타나 이런 거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전에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직접 찾아보기 전에는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이 이제 접하게 되니까. 네. 근데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어쨌든 이 글로벌 시대에 이 작은 나라 한국에서 네. 정말 전 세계의 인기를 끌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친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이 가수로서 또 연예인으로서 하는 활동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되게 부담도 심하고 또 워낙 가수들이 또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이다 보니까 또 인기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또 그걸 잘 어쨌든 예, 이겨내고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 또 이렇게 한국에서 사실 한국 가수들이 진짜 이렇게 전 세계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분들을 서포트해주는 또 회사나 우리 스태프들이 얼마나 많은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잘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후배분들에게 가장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또 저희 때보다 오히려 더 지금 더 많이 힘든 시기와 또 이런 일을 겪게 될 텐데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일이 너무 힘들 때는 가끔 쉬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회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들께도 그렇고 이제 너무 막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앞만 보고 달려봤더니 나중에 좀 후유증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세대부터는 이제 자신이 좀 힐링도 하면서 음악도 하고 좀 이렇게 삶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후배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いやー、今日は貴重な話をたくさん聞かせ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 자, 마지막에 이 프로그램 보시는 애청자들한테 한마디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에 계신 우리 또 응답하라 1997을 기다리고 계신 팬 여러분, 정말 토니안이 재미와 감동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보시고요. 또 나중에 응답하라가 끝난 후에 한국에 오셔서 여행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니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